오늘은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얻게 된 승소하에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청이 그 의뢰인한테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준 거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준 것이기 때문에 시청의 허가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막상 1심 판결에서는 시청이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립 허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요.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안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인정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최석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재판을 했던 사례를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시골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좀 조그만하게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려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뢰인은 처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이장을 비롯해가지고 주민들 대부분을 설득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땅의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한 명만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을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의뢰인이 좀 위로금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도 이걸 거절했고, 이제 하도 계속 이제 거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장 쪽에서도 그냥 나도 이제 설득을 못하겠고 의뢰인이 알아서 좀 설득을 해보시라 라고 손을 놓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뢰인은 지역 주민들 대부분의 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허락을 안 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시청에서는 그 이제 의뢰인이 지은 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소로 운영하는 거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옆집 사람이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청이 그 의뢰인한테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준 거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준 것이기 때문에 시청의 허가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의뢰인은 그 1심 사건이 진행될 때 이제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청이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막상 1심 판결에서는 시청이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립 허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의뢰인은 큰돈 들여 지은 태양광 발전소를 철거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요. 제가 사건을 검토해보니까 상대방 측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이제 의뢰인한테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어준 시청의 처분이 무효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로 전기사업법 그리고 그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이랑 시행령에 따르면은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 사람은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견 수렴의 절차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발간되는 신문에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의뢰인과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 한 명을 제외한 주민 전원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동의를 구하긴 했지만은 이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 신문에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고, 이제 시청이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법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상대방 쪽의 주장이기도 했고 1심 판결의 근거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2심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가지고 시청의 보도 참가인으로 참석을 해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저희한테 안 좋게 나온 만큼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끝에 일단 의뢰인이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이 점을 일단 인정을 하되,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히 이제 우리 의뢰인이 법을 위반했습니다가 아니라 의뢰인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제 이러한 의뢰인에 대해서 시청이 허가를 내어준 것이 중대한 하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변론을 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설치한 발전소가 굉장히 소규모의 발전소라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소규모의 발전소가 실제로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소규모 발전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발전소가 전부 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 신문의 모든 면이 그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공고문으로 가득 차도 모자라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는 이 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이 절차 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알아본 결과 태양광 발전소의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부담하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신문 공고를 내지 않아도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을 시청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근거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신문 공고를 면제해주는 식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 있어서 별도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는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다 인정이 돼가지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시청의 처분에 법을 위반한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가 중대하진 않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오늘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시청의 허가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리 쪽은 시청의 허가가 무효까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의뢰인과 시청이 법원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거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변론을 할 때 시청의 허가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변론을 했다면 판사가 인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우리 쪽이 법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이번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안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인정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